양쪽 지수의 출발 움직임,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보합권 내에서 약간 엇갈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3대 지수는 나란히 좀 밀리긴 했었는데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면서 변동성도 좀 있었고 CPI라는 그런 큰 산을 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피로도가 좀 낮지 않나라는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가가 지금 0.31% 정도 하락한 2321.4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7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 이평선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뚫지를 못합니다. 5일 이평선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번 주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뻐할 수는 없는 게요. 강하지는 않습니다. 0.24% 포인트로도 2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플러스권 764.98포인트 정도 선으로 어제 강보합권이었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흐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워낙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별 종목으로 자금 쏠림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상증자 키워드가 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증자 관련된 테마주 역시 좀 나타나고요. 이제는 좀 실적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몇몇이 눈길을 끕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증자 일정 체크해 보시면은요. 무증 권리락이 두 종목 있습니다. 실리콘2, 조광 ILI, 그리고 무증을 새로 발표한 업체는 카나리아 바이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대사료였는데 최근 들어서 사명을 바꿨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실리콘2하고 지금 조광 ILI 두 종목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였습니다.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증 결정을 발표를 했고요. 장 마치고 나서 무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 10% 정도 상승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 3월부터 차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장에서도 10% 정도 오름세 보일 예정입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어제 이 장 마치고 나온 실적 가운데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바로 에코프로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BM 두 종목 나란히 실적 내놨는데요. 모두 다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전년 대비 자그마치 472억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이 시총이 1조 7천이 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감안해서 실적을 좀 본다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거죠. 오늘 장에서 12%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2차전지는 맨 처음에 발표하는 종목의 실적이 한 기업의 성적표라기보단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요. 에코프롬도 BM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3조에 살짝 못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해 3,000억 넘어가는 건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에코프로 BM 오늘 장에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4일입니다) 목요일장 오늘 개장이 됐고요. 일정이 좀 있습니다. 영창케미칼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 대외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자칫 묻힐 수 있는 이 수급적인 이벤트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일정 국내에서는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장 출발했으니까 이제 힘을 내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시죠.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예상 지수도 마이너스였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불이 좀 더 뚜렷하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48% 정도 하락하면서 2317.35포인트. 언제쯤이나 2300에서 그 그늘에서 확실하게 벗어날까요? 좀 벗어날만 하면은 다시 거기에 마치 자석이라도 붙은 것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2314포인트,
약간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이평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동시호가 때는 조금이나 또 올라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좀 밀리네요. 0.37% 하락하면서 760선 딱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5일선, 21선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의 CPI 발표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나 봅니다.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동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기관 포지션 지금 데이터가 잡히는데 쌍끌이 매도입니다. 오늘 수급 출발 안 좋습니다. 쌍끌이 매도에다가 외국인은 현선물도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 111억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42억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5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외국인 4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고요.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 쪽 175억, 기관 쪽에서는 140억 이렇게 쌍끌이 매도고 개인 쪽에서 322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이 95억 정도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228억 정도의 순매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프로그램은 순매도 포지션 나타나면서 출발합니다. 업종별 동향 보시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락 섹터가 오늘 월등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나는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네요. 업종지수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는 종목이 있지는 않은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2.5% 넘게 각각 밀려 내려가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금속 섹터 1% 가깝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섬유유복이라든지 운수창고, 음식료품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 방어주 이런 기준으로 뭔가 딱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양분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섹터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비금속 광물 한 섹터만 약간 그것도 0.05% 업종지수상으로 오르는 거니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종목만 그나마 상승불이고요. 오늘은 거의 전멸이네요. 의료정밀 쪽도 언뜻 상승불, 하락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락하고 있고요. 유난히 눈에 띄는 키워드가 딱 하나가 바로 보이네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톱10 가운데 딱 3종목만 상승불인데요.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의 스타트를 잘 끊어줬고 또 일부 매체 단독 보도기는 하지만 BMW의 이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또 국내 이 셋업체 쪽으로 호재가 되면서 오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2차 전지가 오늘 장에 대안이 좀 돼주네요. LNF가 2%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3%,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제약바이오, HLB 쪽이라든지 콘텐츠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게임주 카카오게임즈는 밀리는데 펄어비스는 소폭의 상승 이렇게 한 섹터 내에서도 다소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이 543개 종목, 하락 종목이 1,551개 종목으로 4분의 1, 25% 정도만 겨우겨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원달러 환율 출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이지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딱 그 정도의 하락 출발이네요. 40전 정도만 밀리면서요. 1,306원 50전에 출발하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10분의 승부사 출발해보죠.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소 밀리는 관계로 상승과 하락 좀 골고루 보면서 특징주 잡아보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볼까요? 네, 2차 전지 골고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 SDI가 BMW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삼성 SDI가 지금 강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을 보면 어제 에코프로 그룹이 언제 전체적으로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지금 오전에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한 3.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NF도 지금 한 2%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동박 쪽도 지금 괜찮고요. SKC, 일진머티리얼즈도 괜찮고, 그다음 후성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 BMW 납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삼성 SDI향 장비 업체들도 강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신 EDP가 지금 한 2.5% 강세고요. 신흥 SEC도 지금 한 1.7% 거의 2%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좋은 실적, 그 다음에 삼성 SDI의 어떻게 보면 납품 소식으로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뭐 오전장에 뭐 매기는 이쪽으로 거의 다 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 지금 에코프로 BM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까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나머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괜찮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당분간은 좀 훈풍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먼저 봤습니다. 확실히 이쪽으로의 쏠림이 뚜렷하네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예, 게임 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양봉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의 양봉 전환이 좀 거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게임주들은 아까 초반에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비슷비슷했었는데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넵튠이 이제 중국 쪽에 판호 획득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넵튠 쪽에는 지금 이제 일단 121선 닫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올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대장주들인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21선을 지금 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런 대장주들이 바닥을 잡는 느낌들 있는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된 종목인데 그래도 좀 바닥은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오위즈가 오늘 또 이제 7% 정도가 오르면서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메타버스나 뭐 NFT 바람을 타면 올라갔던 부분들을 반납을 하면서 너무 과매도가 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닥잡이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때가 되면서 신작 게임을 내는 이제 그 게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하반기 때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신작들을 좀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작들이 게임사마다 대부분 다 이제 P2E로 나오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것과 연관된 게임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지만은 그러한 어떤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타면서 게임주들이 예전 좀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잡이를 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는 하겠지만은 게임주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봤습니다. 최한주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오늘 역시 자동차 부품주 좀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국내 이제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금 오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과 한 0.8%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역시 한 0.5% 상승. 어제보다는 상승폭은 이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전에 상승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모멘텀은 조금 더 실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수가 최소한 빠지지는 않고 박스권에서라도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에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돌아서려는 한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강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당분간은 지수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박스권 장세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도 어느 정도는 그냥 무난히 지나가지 않을까. 옵션 만기일에 만약에 큰 폭으로 좀 빠지면은 향후에 시장도 좀 더 불투명성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동차 관련돼서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명해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이 벨이 울렸네요. 예, 엔터 콘텐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오늘도 이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 반등이 좀 나올 때 매기가 좀 쏠리는 쪽으로 계속 쏠리는 것 같아요. JYP 엔터, YG 엔터, 뭐 SM, 엔터 3사들 오늘 다 상승권이고 JYP 엔터는 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섞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61선을 뚫어주고 있고 YG 엔터는 지금 YG 엔터도 61선 도전을 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장주들이 일단 엔터주의 대장주들이 위쪽 그 지금 상방 이평선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뭐 이제 조금 작은 엔터주들도 어쩌면 이제 그 좀 급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또다시 이제 그 근래에 이제 신고가를 좀 쓰고 있네요. 76,003% 지금 오르면서 61선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잡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A스토리가 지금 대장주인데 컨텐츠 중에서는 계속해서 시세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잡이를 좀 하고 있고, 뭐 사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닥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부분. 지금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한 번은 눌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딱 적당한 시기가 아마 올 걸로 보고 있고, 영화 제작 쪽에는 쇼박스가 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고,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게 벌어졌으니까 이격 조정 때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종목들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 더 엔터 콘텐츠 쪽으로는 움직일 여지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콘텐츠 섹터 계속해서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영우도 그렇고 이런 콘텐츠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하네요. 그래서 뭐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양쪽 지수의 흐름이 또다시 바뀝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약보합권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그 사이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강한 상승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최훈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피부 미용 쪽 보고 있는데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강한데 바이오 플러스는 지금 한 4.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강합니다. 한 3% 상승. 루트로닉은 지금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강보합권인데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모드가 이제 에스테틱 업체인 인모드가 15% 급등, 오늘도 5% 정도 상승한 것이 뭐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인모드가 회사 이름이었군요. 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또 최훈주 전문가 자주 짚어주시는데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폐배터리가 요즘에 좀 꿈틀꿈틀거려요. 지난번에 이제 MPC가 급등한 이후로 지금 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지만 많이 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MPC가 대장주고 영화테크가 이제 그 뒤를 좀 따라 쫓아가는 것 같은데, 한번 올랐다가 매물 소화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파워로직스도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 중에 있죠. 그래서 요 세 종목 정도는 보시면서 폐배터리 쪽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차도 뭐 진출을 하지만 여러 군데서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폐배터리 쪽에는 그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시장이 좀 돌아설 때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겠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서요. 두 분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쪽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들여다봤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게임이라든지 엔터 콘텐츠, 폐배터리 종목군까지 짚어보면서 또 간략한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워낙에 좀 2차전지 쪽으로의 쏠림이 강해가지고요.
앞서 최원주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신규 전문가님 또 2차전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2차전지 종목군들의 분위기입니다.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타볼까요, 전문가님? 네,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전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박스권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지만 멀티플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전개를 하면서 전체적인 실제적인 어떤 그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종목들에 반영이 되면은 이익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멀티플 논란이 사그라들면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정도의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권까지 있으면서 뭐 이제 괜찮은데 에코프로비엠도 박스권 정도를 지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쪽 상당 한 14만 원 정도가 이제 일단은 상한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그 LG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매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LG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것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재검토한다 하면서 좀 그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좀 늦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실적 좋을 걸로 봐요. 똑같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적 우려감,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첨보 같은 경우는 오늘 치고 올라가고 있고, 동아기업도 보면은 이제 오늘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먼저 올라가고 있고, 또 CIS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쪽인데, 지금 오늘 또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바닥권을 좀 그리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로 진출하는 2차전지 전해질 업체입니다. 또 이런 신규 진출 업체들은 생각보다 좀 멀티플이 또 높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모멘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이제 그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을 하시고 조금은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박스권 상단까지의 움직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두 분 나란히 긍정적으로 의견 주시는데 좀 전에 실적도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2차전지 내부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게 오늘은 또 삼성향 종목군들이 강하고 LG향 종목군들은 다소 좀 밋밋한 무덤덤한 반응, 그리고 SK향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번 2분기에 SK온, 물론 비상장이 있기는 하지만 SK온은 흑자 전환이 좀 힘들 거다라는 시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이 2차전지 내에서의 온도차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일단은 뭐 이슈가 삼성 SDI를 좀 몰려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공매도 급증하고 뭐 보호에서 풀린다는 소식에 주가가 빠졌는데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기관들, 외국인들,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호회수 이번 달 27일인가 뭐 그때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저는 차익 실현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는 SK온이 결국에는 흑자 전환이 힘들 것이라는 게 좀 중론입니다. 그래서 SK향을 좀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을 좀 투자를 하려면은 역시 LG나 삼성 SDI 이쪽, LG하고 삼성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에 아무래도 좀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수익성도 더 좋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SK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정도에나 돼야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뭐 대부분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이 내일이 이 추가 상장 날입니다. 이 증자한 거 추가 상장 날이어가지고 또 디데이 되면은 약간 물량 부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반영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갈까요? 아니죠. 뭐 무난하게 지나간다기보다는 오르면은 추가 상장 쪽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들이 좀 강한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도 좀 해가면서 결국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소재 지금 에코프로비엠 지금 무상증자, 유상증자 계속적으로 물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뭐 무상증자는 그나마 좀 낫겠지만 물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뭐 빠지면서 하고 뭐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뭐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7일에는 유증 물량 추가 상장이었고요. 요번엔 무증 물량 많습니다. 무증 물량 15일 내일 추가 상장이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지금 52주 신저가 종목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신저가에 어떤 종목군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을까요? 약간 저는 보면서 의외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금융 섹터가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양시장을 합해서 52주 신저가는 43개 종목, 이 가운데서 절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금융입니다.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에서 손보는 괜찮은데 생보사들이 유난히 52주 신저가가 많고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은행주가 52주 신저가 다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두 종목 나란히 신저가 쓰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52주 신저가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 종목만 그나마 또 신저가가 아니네요. 지금 4대 시중 빅 은행 가운데서 우리금융만 빼놓고서 나머지 세 종목은 다 52주 신저가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증권 섹터는 지수 밀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험 쪽으로 한화생명도 신저가고요. 삼성생명도 신저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 섹터의 약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국제금리, 미국 국제금리랑 좀 동행한다 봐야 돼요.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섹터가 이제 좀 오르는 듯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경기 침체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제금리가 이제 고점을 좀 찍은 듯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 경기 침체론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제 미리 좀 선 걱정을 하면서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예대금리를, 많이 이제 그 차이를 좀 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는 또 규제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대금리를 공시를 해라. 지금 뭐 이런 이제 압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불리한 점들도 주가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주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금융주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요인보다는 금융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빠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은 잡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KB금융 많이 빠졌기 때문에 KB금융을 뭐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한 5만 원대까지의 지금 4만 4천 원대 있는데 5만 원대까지의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가지신 분들은 반등 시에 그래도 일단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는 금융주를 조금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매력이 좀 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 하면은 딱 은행주 생각나셨을 텐데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있을 때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다음은 콘텐츠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보던 콘텐츠가 아니라 조금은 다릅니다. 콘텐츠 그리고 KT라는 키워드도 오늘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우영우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쯤 되면은 안 보시던 분들도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데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A스토리로 출발을 했었죠. 오늘 장에서도 A스토리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가량. 그런데 이 드라마를 기획한 업체가 KT 콘텐츠라는 비상장 업체고요. 알게 모르게 관계사 혹은 이렇게 지분 구조가 좀 있어서 KT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HTS의 KT 영어 혹은 한글로 치셨을 때 해당되는 종목은 거의 다 오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KT 알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지분 관계가 구체적으로 지금 체크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20%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KT CS 이 종목은 그 KT 콘텐츠라는 업체와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14% 정도 오름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관련된 종목이 하나 더 오름세, KTIS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KTCS와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KTIS 현재는 6%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기가 점차 좀 이동하고 있는 흐름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경우 최현주 전문가님도 주식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마주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A스토리가 이제 뭐 불을 지펴가지고 그 나머지로 이제 좀 확산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역시 A스토리가 꺾이면 같이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단기적으로는 와 있다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의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꺾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금 드라마가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청률 좋은 소식 나오면은 뉴스에 의해서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짝짓기 매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KT알파라든가 KTIS라든가 뭐 A스토리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좀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해보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나 이제 뭐 KTIS 차트는 뭐 좀 좋아하는 보이긴 하는데 오늘 뭐 윗골이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동안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오늘장 다소 좀 브레이크가 걸린 제약 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업종 지수상으로 현재 좀 많이 밀립니다. 전 업종 가운데 의약품 섹터가 가장 큰 하락 움직임 1.44%의 약세권의 흐름이고요. 어떤 한 종목이 딱 급락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이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한 약보합권 정도니까 어제 꺾였고요. 오늘 장은 약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역시나 좀 우려를 낳고 있기는 한데 정부 쪽에서는 뭐 예전만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일단은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전체 흐름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매기를 2차 전지라든가 뭐 이제 다른 게임이라든가 엔터 이런 쪽을 이제 또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이제 오늘 쉬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흐름이 지금 깨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지금 요즘에 그 계속해가지고 지금 고가권을 달리는데도 희한하게 제가 희한하게라고 말해서 좀 그렇지만은 많이 안 빠지고 조정 한번 받을만 한데 안 빠지고 지금 잘 가고 있고 또 이제 시총 뭐 그 상위주들을 이제 보더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뭐 ST판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오늘 뭐 살짝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바닥은 잡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바닥잡이를 완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또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연속성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좀 말씀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하고 또 빠지면은 뭐 조금 사보고 하는 정도의 이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장 매기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분명히 힘이 없고 이게 한 이틀 정도 계속되면 좀 급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되 본연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